역사의 역자는 달력을 의미합니다. 달력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불과 5, 6천 년에 불과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매일 똑같은 일상을 기록하려 했다는 것이 매우 신통합니다. 그것도 1년을 365일로 했다고 하니 참 대단한 일이죠. 이때만 해도 하루가 어떠니 1년이 어떠니 하기는 해도 감히 인간의 나이, 생명체들의 나이, 지구의 나이, 태양의 나이, 우주의 나이, 이런 것들은 생각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다들 아주 오래전에 뭔 일이 있었다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지요. 인간은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을 그냥 맥없이 살았습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약 600만 년 전부터 살았다고 하니까 인류의 나이도 모르고 살다가 바로 엊그제 100여 년 전에서야 비로소 인간 나이가 600만 년쯤 됐구나 가늠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체들의 나이는 38억 년에서 약 41억 년 원시 바닷속,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 전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언저리. 이제서 답다운 답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어떻게 이런 답들이 나오게 됐는지 따져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잘 따지다 보면 의외로 진짜 정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렇게 되면 노벨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따놓은 당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모르고 살았다니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현재 발표되고 있는 이 숫자들은 맞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거의 답변들보다야 많이 보정된 답이겠지만 과연 현대과학은 진리를 독점한 곳이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과학계도 늘 138.94276억 년이다, 이렇게는 답변 못하고 대략 138억 년쯤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이지요. 추정한다고 하지 이것이 정답이다, 이러진 않거든요. 역사의 세계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떤 중요한 움직임들 전체를 놓고 보는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시도를 해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근래에 약 100년 상간에 드디어 이러한 도전이 시작됐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이러니 역사를 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지요. 코앞에 저 옆 동네 나라와 300년 전에 대판 싸웠다더라 하고 보던 역사에서 1만 년 전에는 같은 민족들이었다더라 하는 수준까지 확대되는 것이었고, 3만 년 전에는 쓰던 언어들도 비슷했다더라 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700, 800만 년 전에는 누가 우리 조상인지 침팬치하고 인간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더라 하는 것이고, 2억 년 전쯤에는 포유류의 어떤 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6,500만 년 주변에서 유인 원계가 나왔나 보다 하는 것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빅뱅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보면 이 우주 속에서 태양계가 형성된 것은 약 46억 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분자 구름들이 그 어떤 중심점을 향해 몰려드는 것이었지요. 아마도 그 모양은
태풍이 핵을 중심으로 비구름들이 몰려드는 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느껴집니다. 중심점을 향해 분자 구름들이 몰려들면서 안에서 타기 시작한 원소들은 거대한 불구덩이 태양으로 변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뒤로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행성 주위를 도는 달과 같은 위성들도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는 약 38억년경쯤 제 위치를 잡고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 되었습니다. 초기 지구는 생명체라고는 없는 불덩어리였지요. 대지는 용암 덩어리에 팥죽처럼 끓고 있었고, 그 위로 줄기차게 주변에 있던 운석들이 끝도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아기 지구는 짱돌들을 맞아 곳곳에 퉁퉁 부어 올랐다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지구 주위를 돌던 거대 짱돌이 지구를 향해 비스듬히 돌진해 오는 것이었지요. 두 행성은 결국 대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구도 치명상을 입었지만 튕그라져 나간 파편 조각들이 다시 어느 중심점을 만들어 모여들었고, 지구의 인력에 이끌려 달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와 달이 만들어지는 광경입니다. 운석들이 지구로 달려들면서 크레이터를 만드는 대폭발이 일어나면 지구의 파측들도 사방으로 튀지만 운석들도 산산조각이 나서 같이 파편들과 함께 튀는 것이었지요. 이때 그 파편들 중 무거운 물체들은 다시 지구 내핵 쪽으로 스며드는 것이었고, 운석에 포함되어 있었던 물 종류의 가벼운 가스 H2O, H2O들은 비산되어 공중으로 올랐다가 검은 먹구름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들은 근본적으로 차가운 기운이어서 뜨거운 기운인 내핵과 충돌에 경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각이라는 땅이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땅이 굳어질 때도 워낙 지표면의 뜨거운 열기로 바다가 형성될 만큼 물이 지표면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중에 매달려 있던 먹구름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떨어진 빗방울들은 다시 지표면에 불덩이들을 식히게 되고, 땅이 물로 식기 시작하자 또 다시 빗방울들을 끌어당기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공중에 짙게 깔려 있었던 비구름들이 일제히 땅으로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대홍수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었지요. 지난 회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바닷속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시대기와 바닷속에서 생명체들은 아직 없었습니다만, 마치 난자 속에 정자가 달라붙듯, 돌더미 속에 굴들이 달라붙듯, 코아세르베이트라든가 마이크로스피어 같은 핵산, 단백질, 당류들의 물질이 바닷물 분자와 결합해 막을 형성하는 원시세포들이 여기저기서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원시세포에서 자기 복제를 하며 번식과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막의 형성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 두 물질들이 리포솜이라는 인지질 2층막을 만나면서부터 생명 현상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들 추정하고 있지요. 인간이 시작된 것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략 6,700만 년 전쯤으로 추정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침팬지에서 인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오는 동안 대략 만 년도 아니고 5,600만 년이 걸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 년이 5,600개나 지났다 하는 얘기니까 실로 엄청난 세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기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의 연표를 제대로 세우기 시작한 것은 정말 100년밖에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옛날 이야기, 역사 담론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빅뱅 이론도 옛날 창세기 현대 버전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받을 정도입니다. 창조가 있었다는 얘기는 종말이 있다는 얘기와 동전이 앞뒷면입니다. 무한히 끝도 없이 간다는 얘기는 상상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구에도 최소 5번 정도의 대멸종도 있었고 언제 또 대멸종의 위기가 닥쳐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대멸종은 첫 번째는 운석이 날라와 지구를 파괴했을 경우, 둘째 대규모의 화산 폭발, 세 번째 대규모의 기상이변, 네 번째 대규모 감마선 폭발 등 이러저러한 위협 인자들이 예측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 지구적 재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일을 대비해 벌써 지구 밖으로 대피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연, 하나님이 종말을 줄 수도 있지만 인간끼리 쌈박질하다가 서로 핵으로 끝장이 나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끝장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침팬지와 비슷한 수준에서 놀던 인간은 엄청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인간으로서 우뚝 서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며 우쭐대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자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온갖 계급과 폭력을 만들어 세상을 지배하는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들끼리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원시 전쟁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을 명품 방송으로 키워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